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울산은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올해 1월 1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울산경자청은 동부가 에너지 허브 도시를 비전으로 특히 수소경제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의 침체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를 맞이한 울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조영신 초대 청장과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카메라를 드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우리가 녹음을 잘할 수 있을까? 처음엔 좀 걱정되더라고요. 나이도 직업도 모두 다르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뻐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담고 있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울산 경제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주력 산업의 구조 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시기인데요. 이런 때 중요한 자리에 취임해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가 쌓아온 산업부 어떤 경험과 네. 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울산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울산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을 좀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경제자유구역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경제자유구역은 98년도 저희가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을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경제특구입니다. 2003년에 인천에 처음 지정되었고 이후 부산 진해권 또 광양만권 등 지난해에는 울산과 또 광주가 지정되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특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업에게 주어지는 그런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예, 기업 입장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세 감면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네. 관세와 또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 수소 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투자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 또 기반 시설 확충, 또 임대료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또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공장을 짓고 또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법률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원스톱 행정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그렇군요. 훨씬 간편해지겠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토지, 환경 관련 각종 인허가 민원 업무는 그동안은 이제 구청과 군청에서 처리하여 왔습니다만은 네. 앞으로는 이제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괄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네요. 근데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일렉트로겐 오토밸리 그리고 수소산업 거점지구 그리고 R&D 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지구별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일렉트로겐 오토밸리는 현재 이화산업단지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그런 네. 지역인데요. 그 일렉트로겐 오토밸리는 이제 전기를 의미하는 일렉트리시티와 또 수소를 의미하는 하이드로겐을 합쳐놓은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곳은 이제 현재 현대 모비스가 이미 이제 공장을 일부 지었고 또 네.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대 모비스가 그 전기차 스택 부품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네. 앞으로 이곳은 이제 그런 것과 같이 그 친환경 또 수소, 전기 등 미래차 부품 생산을 위한 지역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테크노 산업단지, 저희가 이제 수소산업 거점 지구로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네. 이쪽은 이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앵커 지역으로 유니스트, 또 수소산업 실증화센터, 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수소산업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증을 중심으로 관련 중소 중견 업체들의 어떤 집적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 지역이 이제 R&D 비즈니스 밸리, 이쪽은 이제 KTX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수소 산업의 사업화와 비즈니스를 지원을 위한 마일스 산업, 그리고 이제 그 정주 여건 네. 개선을 통해서 기업들이 편하게 이제 투자하고 또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상업과 뭐 서비스 또 시설이 다 상업 들어가는 및, 거네요. 서비스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컨벤션 들어가도록 센터도 하겠습니다. 들어오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 세 개 구역에 대해서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네. 첨단 기업과 또 연구소를 유치해서 또 유니스트, 또 울산 테크노파크 등 모든 기업과 기관들이 협력하여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은 사실 투자 유치잖아요. 세계화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정부가 뭐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여건과 또 입지 현황을 파악해서 외국인 투자자와 상담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점은 잘 아시죠? 그래서 울산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체계를 잘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 유치 대상자 발굴과 또 접촉, 조례 제정, 지방세 감면, 민관 협력, 실무 기획단 구축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경자청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전담 기관이 만들어졌다. 네. 이렇게 이제 일단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발전 역사 그 자체이고, 네. 또 세계적 기업인 또 현대자동차, 또 현대중공업, 또 여러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 그 수많은 대기업과 또 협력업체들이 또 울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산업 발전 경험과 또 강력한 어떤 제조업 기반, 또 우수한 노동력, 네. 또 해외 투자 기업에게 어필할 것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미래를 보면은 울산은 이제 동북아 에너지 허브라는 비전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그 중심에 있는 어떤 수소 경제 차원에서 보면은 네. 상당히 좀 성과를 이미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드릴 수 건가요? 있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 수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또 수소 연관 산업들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또 성과와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또 해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해 나가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해외 투자 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에는 많은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있으며 이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해외 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들 해외 기업들을 집중 공략할 계획인데요. 이들이 이제 공장이나 또 연구 시설들을 울산에 설립할 경우 어떤 직접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거 잘 이쪽으로 홍보를 하고 어필을 하면은 울산에 투자할 요인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그 연구 용역을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 그다음에 또 그 울산의 어떤 그 수소 경제와 관련된 그 생태계에 네. 도움이 되는 기업,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밀하게 타겟 기업을 선정을 해서 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또 저희가 보통 이제 투자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대규모 뭐 투자 설명회, 또 일반적인 어떤 홍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앞으로 1대1 마케팅에 보다 중점을 두고 또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그 맞춤형 그 지원 제도, 네. 또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울산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동북아 에너지 허브 도시를 비전으로 밝히고 있어요. 동북아시아 지역에 에너지를 보급하는 중심 도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그 허브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바퀴살이의 중심축. 네. 우리가 자전거를 보면은 이제 바퀴살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 중심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중심축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건데 그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가고 또 네. 사통팔달한 그래서 어떤 중심의 지역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그 우리가 이제 수소 산업의 허브 도시다 하면은 그 수소 산업 분야의 어떤 산업 발전을 리딩하는 네.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이 동북아 에너지 허브 도시로의 발전을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자동차, 또 울산 경제를 이끌었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 등 전통 제조업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네. 울산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서 또 수소, 또 부유식, 또 해상풍력, 해상풍력. 네. 예, 또 이런 신에너지가 중심이 되어서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소 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큰 인류의 어떤 그 난제에 그렇죠. 다가오고 있고 네. 그게 모든 게 이제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패러다임의 어떤 근본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소가 그 향후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투자와 또 가속화, 또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2019년에 범정부 차원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고요. 이에 대한 투자를 가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울산이 이제 수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네. 이렇게 선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수소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 있으신가요? 예, 이 울산시에서 네. 지난 2019년 2월 세계 최고 수소 도시 비전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네. 이런 행사를 했는데 당시 이제 2030년 목표로 수소 산업 육성 10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수소 전기차 50만 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 또 200개 이상의 어떤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 또 수소 공급망 및 충전 인프라도 충분히 이제 구축을 해가고 네. 또 수소 산업 부품 안전성 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어떤 인증 기관들을 여기다가 이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10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2030년 울산이 세계 최대의 수소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10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네. 기업의 지원 또 기관 유치 이런 거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수소에너지 상용화를 놓고요. 에너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 수소전지의 경우 사용 중에는 그 친환경적인 게 맞는데 수소전지 제조를 위해서 전기분해 등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심지어 화력발전이든 원자력발전이든 발전소를 좀 더 지어야지 수소에너지에 대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제 수소 산업을 우리가 보면은 수소의 생산, 또 수송, 저장, 또 활용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수소의 생산과 관련된 그쵸. 내용입니다. 수소 경제의 성공 여부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소의 생산을 경제성 있게 또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네. 현재 이제 가장 경제성 있게 생산하는 방식은 우리가 정유 공장이라든지 화학 또 철강 공정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수소가 발생합니다. 네. 그걸 이제 저희가 부생 수소라고 하는데요. 네. 이는 이제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현재 이제 수소를 생산해내는 방식이 되겠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화학 공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학 공정을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니다. 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LNG를 개질해서 얻는 방법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LNG를 저희가 이제 고온 고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소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또 CO2 네. 이산화탄소죠. 이게 이제 온난화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가스인데 이게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말씀하신 돼요? 네. 대로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수소 생산 방식이 이제 물분해 수전의 이제 네. 방식의 수소 생산인데 이게 이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물분해를 위해서는 이 경제성 있고 또 친환경적인 네. 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로 그쵸. 이제 물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려면 이제 전력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력 생산을 위해서 화력 발전을 발전소나? 많이 네. 짓는다고 하면은 거기서 CO2가 필연적으로 나오지 그쵸. 않습니까? 그게 또 그렇기 이산화탄소가 때문에 또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없죠. 말씀하신 대로 또 원자력이나 또 풍력, 태양광 등 그 신재생 에너지 공급이 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이제 그게 관건이 방법이다. 되겠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원전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안전성 문제 또 국민 수용성 문제도 있어서 네. 아직 쉽지 않은 상태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태양광과 풍력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울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사업 네. 이것이 이제 미래 수소 경제가 크게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산업과 일자리 이야기를 또 더 해보자면 울산 지역의 10명 중에 3명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현대차 울산 공장 안에 전기차 생산 공정은 자동화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제 사라질 거라는 불안감이 큰데 이 수소차와 수소전기차를 제조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 해결로 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좀 뭐 방금 전에도 말씀했는데요. 인류 발전의 그 에너지 원이었던 화석 연료가 네. 이제 기후 변화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 에너지로 패러다임 변환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적 흐름이고 어차피 이제 인류를 위해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데요. 이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 역시 이제 내연기관으로 승부 볼 수는 없고 친환경인 이제 수소 전기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산업이 발전해 가면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가져야 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필연적으로 그 생산 시스템이 자동화될 수밖에 없고 네. 실제 이제 우리 산업의 발전은 그동안 돌이켜 보면은 자동화의 그 성장이 빨리 이루어진 자동화의 과정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가 80%를 네. 차지하는 원인이다. 자동화가. 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80%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감소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네. 제조업 분야에서.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원인을 따져보면 80%에 해당되는 만큼이 이제 그 자동화로 인해서 없어지는 거다 일자리가. 네. 자동화로 인해서. 네. 예. 그리고 막 그건 이제 변할 수 없는 현실이죠. 수밖에 없다.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네. 다만 이제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자동차 생산 라인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대형 이제 제조 공장만 보아서는 안 되고 저희가 이제 전기차, 수소차 등 새로운 산업으로 네. 또 이게 이제 육성에 성장해 가다 보면 거기에는 또 새로운 소재, 부품, 또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분야 네. 작은 기업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기술 벤처 기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설 것인데 이런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또 자동화로 줄어드는 일자리를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추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은 2030년까지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생산 유발 효과가 12조 원, 또 고용이 7만 6천 그래요? 명 이렇게 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울산의 일자리 문제에 큰 도움이 도움이 될 것으로 거다 이렇게 볼 수 보고 있는 있습니다. 거네요.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21년 올해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역점으로 추진할 사업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업 투자 활성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투자 유치 전략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용역하고 계신 주요, 것도. 네. 타겟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이제 전개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 1주년 되는 시점에 국제 심포지엄을 네. 개최를 해서 또 선지 사례들도 좀 벤치마킹해서 어떤 앞으로 울산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뭐 이런 네. 것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혁신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또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하이테크밸리 2단계 산업단지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것을 차질 없이 이렇게 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울산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우리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 청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구봉구에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구성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